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퓨어 스토리지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들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첫 번째 세션인 IDC의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한 번씩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IDC 트렌드에서 하나 꼭지를 말을 하고 싶은 바는 인텔리전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지능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객 사례는 이베이 재팬의 사례로 차세대 시스템 아키텍처를 인텔리전트하게 바꾼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베이 재팬은 1995년에 설립된 190여 개국의 서비스라는 세계 최대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매출은 지금 현재 10조 엔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베이 재팬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데이터와 이런 IT에 대한 서비스 관리는 모두 다 한국에서, 국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가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표가 이제 기존에 구축했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아마 많은 고객분들, 지금 참여하신 고객분들도 많이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형적으로 스토리지 업계에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잘 구축하고 운영해온 아키텍처죠. 이런 기존의 시스템은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의 어떤 외부 복제와 그리고 내부 복제 백업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아키텍처였습니다. 하지만 이베이 재팬은 이런 아키텍처에서 보다 인텔리전트하게 어떻게 하면 향후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비동기 방식의 외부 복제와 BCB의 내부 복제 개선이 첫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000년 후반부터 저희가 잘 해왔던 이런 아키텍처를 차세대 아키텍처로 좀 개선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지금 이제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DR 센터를 구축하실 때 대부분 스토리지 기반의 어떤 동기 복제 또는 비동기 복제로 외부 복제를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기 방식의 외부 복제를 구성하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운영 스토리지가 장애가 났을 때 RPO와 RTO가 존재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널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가 미처 백업 스토리지에 넘어가기 전에 장애가 난다면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인텔리전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장애가 났을 때 저희가 복구하는데 수시간 또는 수십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정상화됐을 때 백업 스토리지에서 다시 운영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역복제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환하는 복잡한 절차가 들어간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하고 하나 더 꼭지를 보면은 내부 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BCV 방식의 내부 복제 백업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BCV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운영 스토리지 자원과 다른 별도의 백업 스토리지 자원으로 별도의 백업 볼륨을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예를 들어서 10테라의 용량이 필요하다면은 백업도 동일한 10테라의 용량이 필요한 구성인 거죠. 그만큼 운영 용량에 대해서 증가할 때마다 비용적으로 그리고 용량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백업 부분이다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보다 조금 떨어지는 저성능의 시스템 자원으로 백업을 구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가 나서 복구를 할 때는 저성능의 자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적인 어떤 한계점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걸 첫 번째 꼭지로 잡았고요.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초록색 부분이 이제 운영 디스크 그룹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저널 디스크라고 하는 어떤 비동기 복제의 데이터 버퍼 역할을 하는 그런 디스크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BCV 디스크 그룹이라고 하는 내부 복제용 디스크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 디스크의 용량을 저희가 증설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10테라를 증설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운영에 10테라,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의 운영으로 또 10테라.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에 BCV로 또 10테라. 그리고 비동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퍼 영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저널 디스크 그룹입니다. 이 저널 디스크 그룹이 운영과 백업에 각각 하나씩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운영 용량을 증설할 때 3배 이상의 어떤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예전 전통적인 방식의 스토리지는 라이센스 비용이 테라바이트 단위로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할 때마다 외부 복제 라이센스와 내부 복제 라이센스 그리고 하드웨어 자원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를 이렇게 고비용의 구조를 좀 개선하자가 두 번째 꼭지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을 조금 개선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기존에도 이미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하드웨어 폴트,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폴트가 나면 자동으로 엔지니어에게 콜이 가서 엔지니어가 하드 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모니터링을 잘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하드웨어 장애, 어떤 파트 장애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는 어 콜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스토리지의 자원을 좀 본다든가 어떤 위험 포인트, 예를 들어서 용량이 90% 정도 찼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부하에서 비즈니스 부하에서 비지율이 90% 이상 어떤 워닝 수치에 갔을 때 그 실시간으로 알기가 좀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이슈가 발생한 다음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니터링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긴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기존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하나 용량의 증가 추이를 분석하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꼭지로는 이슈 발생에 대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좀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조금 더 실시간성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 실시간 미러링 후 액티브 클러스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복제, 즉각적인 쉬운 내부 복제를 위해서 스냅샷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DR을 위해서 액티브 DR, 그리고 스냅으로 비동기 복제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업에서도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베이 재팬을 위해서 이번에는 액티브 클러스터와 즉각적인 ROW 방식의 스냅샷을 적용해서 아키텍처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시스템 구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대의 스토리지, 기존에는 운영과 백업 스토리지였다고 하면 이제는 운영 스토리지 1, 운영 스토리지 2로 구축을 해서 두 개의 스토리지의 자원을 각각 실시간으로 미러링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지 1번이 죽더라도 2번에서 무중단으로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시점 백업에 대해서는 비용 효율적인 ROW의 스냅샷을 이용해서 시점에 대해서 촘촘히 저희가 백업을 유지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의 이런 아키텍처의 장점을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액티브 클러스터는 이제 저희 실시간 무중단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액티브 패시브 방식에서는 장애가 나면 백업 스토리지의 볼륨을 다시 호스트에 마운트를 하고 서비스를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아키텍처였다면은 지금 액티브에서는 스토리지 장애가 나더라도 무중단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리고 관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 구축을 통해서 이베이 대표는 무중단 액티브 아키텍처를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 구축에 별도 추가 자원이나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스토리지 두 대만으로 스토리지 미러링을 구축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기존처럼 운영과 백업 스토리지라고 한다면 스토리지 가동률이 절반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실시간 미러 구성을 했기 때문에 두 대의 스토리지를 항상 실시간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50%에서 100%로 늘어났다는 부분이 큰 이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냅샷입니다. 저희가 플래시 리커버라고 하는 ROW 방식의 스냅샷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점 왼쪽은 이제 BCV 예전의 방식이고 오른쪽이 저희 스냅샷 방식입니다.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BCV와 BCV에서는 BCV용 백업 풀과 운영용 풀이 각각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경 후의 관리도 각각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용량만큼의 BCV의 용량이 필요한 고비용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BCV로 복구를 할 때마다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BCV는 저희가 비용 효율적으로 디스크를 구성했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BCV로 저희가 복구해서 사용한 다음에 운영으로 정상화하려면 다시 한번 역복제를 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복구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저희의 스냅샷, ROW 방식의 스냅샷으로는 단순히 데이터 저장을 하고 메타데이터의 링크만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동일한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가져갈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장점으로 저희가 운영 용량의 10% 언더로 백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 복구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풀에 직접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냅샷으로 1시간 이내에 저희가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스냅샷을 구축해가지고 기존에 테스트했었을 때 스냅샷으로 복구하는데 수시간에서 수십 시간의 복구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ROW 방식의 스냅샷으로 1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운영 용량의 N배 구성. 지금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의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운영 용량의 10%만으로 스냅샷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구조. 예전에는 백업한 거를 복구한 다음에 다시 역복제하는 이런 구조라든가 아니면 두 개의 풀을 각각 관리해야 되는 이런 구성에 대한 복잡성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나의 풀로 그리고 어떤 역복제나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백업과 복구를 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로 바꾼 것이 세 번째 중요한 베네핏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I 분석을 통해서 예측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PB 이상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실제로 용량이 급증한다든가 지금같이 비대면 시대에서 이커머스의 부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량이나 어떤 부하가 급상승하는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먼저 캐치를 해서 선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알려진 이슈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기술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휴대폰으로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기기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저희가 잘 지원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 2로 작년 하반기에 한 번 더 서비스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첫 번째 세트였던 1호기와 2호기 외에도 3호기, 4호기가 추가 도입이 돼서 업무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업무가 새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딱 맞춰졌네요. 마지막 점표입니다. 그러면은 왜 퓨어 스토리지를 선택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아키텍처입니다. 무중단 운영이고 쉽고 빠른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편함입니다. 저희는 원플로 그리고 어떤 별도의 튜닝 없이 항상 일관된 성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할 때도 심플한 절차로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절감입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 SQL DB를 사용하는데 13대 1까지 중복제와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라이센스를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10% 용량으로 백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